안녕하세요. 준말농부TV입니다. 네, 사과나무 앞에 와 있습니다. 부사 사과나무고요. 지금 이제 꽃이 피려고 잎이 조금씩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제가 뭘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농약이 아닙니다. 지금 뭐 병충해 방제를 하는 게 아니고 생장 촉진제를 좀 주고 있어요. 이 사과가 굉장히 이 충남 예산입니다만은 꽃이 필 무렵에 냉해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거든요. 또 온도가 여기도 보니까 다음 주에 1도, 0도까지 떨어지는 날이 막 나오던데 꽃이 필 무렵에 꼭 그런 날씨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꽃이 냉해 피해를 입어서 피다가 결실이 잘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망하는 거죠. 꽃에 냉해 피해를 입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망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플랜톤이라고 하는 제품으로 좀 영양제를 좀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꽃이 피고 나서도 결실이 잘 되고, 낙과가 없이 떨어지는 거 없이 잘 크고, 또 지금 이런 영양제를 주면요, 밑거름 주는 것만큼이나 또는 웃거름 주는 것만큼이나 효과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뭐냐, 과일이 굉장히 커져요. 사과가 굉장히 조그맣게, 물론 가지치기를 제대로 안 하거나 젓갈을 제대로 안 해줘도 문제지만, 그렇게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작다 그러면 이런 영양제들을 좀 촉진제를 좀 주면요, 과일이 굉장히 커집니다. 당도도 높아지고요. 그래서 지금 딱 이 시기입니다. 5월 되기 전에 4월 지금 초순인데 이때 잎이 이렇게 한두 잎 나왔다, 이럴 때부터 이렇게 좀 친환경제로 이렇게 좀 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부사나무 이렇게 두 그루를 여기도 키우고 있고, 가운데는 홍로예요. 홍로 보세요. 이쪽도 이제 부사인데 벌써 꽃이 이렇게 피려고 하거든요. 이게 빨갛게 보이죠. 좀 이럴 때 이런 제품 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냉해 피해 입기 딱 좋아요. 좀 있으면 1도, 2도, 3도 떨어지는 날이 이제 계속 생기는데, 이럴 때 저런 애들 냉해 입으면 열매 결실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완화를 해주는 그런 좀 영양제 플랜톤, 그리고 또 하베톤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 같이 섞어서 꼭 해주시길 바라고, 마저 하고 나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 방금 전에 영양제를 다 줬는데요. 지금 꽃이 피려고 이렇게 몽글몽글, 이렇게 좀 봉우리가 졌습니다. 이제 날이 따뜻해졌어요. 20도까지 이제 올라가고 있고, 여기 충남의 예산인데 벚꽃도 예년보다 좀 일찍 필 정도라고 하니까 당연히 사과꽃도 일찍 필 걸로 보여요. 이렇게 지금 꽃봉오리가 이제 보이고 있는데, 이제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사실 냉해입니다. 냉해 피해를 작년에 예산 지방도 냉해 피해를 많이 입어서 과수원 농가들이 조금 많이 좀 수확량에 있어서 많이 좀 애를 먹었다고 하는데, 금방 제가 이제 뿌려줬던 것들은 이게 플랜톤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이게 지금 딱 보시는 것처럼 영양생장 촉진제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영국의 북아일랜드 지방에 있는 해조류로 만든 영양제인데, 이렇게 뿌리고 나면 해조류 냄새가 납니다. 실제 바다 냄새가 나요. 바다 냄새가 날 정도로 해조류 냄새가 나는데,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냉해를 좀 예방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잎이 이렇게 나오고 개화 전에 이렇게 좀 주면 확실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제 이걸 많이 뿌렸고, 또 꽃이 피고 나서도, 얘네는 이제 농약이 아니거든요. 농약이 아니기 때문에 꽃 피기 전에 이제 잎 나올 때 이렇게 해주고, 꽃 피고 나서도 해주고, 그리고 또 결실이 되고 나서, 결실이 되고 나서 약간 이제 과일이 조그맣게 이제 매달려 있을 때, 이때도 이제 계속 한 10일 간격으로 해주는데, 그러면 굉장히 사과가 커집니다. 확실히 커져요.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저도 이렇게 이제 사과나무를 하면서 이제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웃거름만 줘서는 되지는 게 아니구나. 기본적으로 병충해 방제도 잘 해야 되지만, 이런 영양제들, 특히나 이제 농약 종류가 아니라 친환경제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쓸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주고 있고요. 또 하나 같이 섞어서 해준 거는 또 이제 이 하베톤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하베톤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결실을 이제 굉장히 증대를 시켜줘요. 그리고 도장지 같은 것도 이제 잘 안 나게 해주고, 또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이제 완화를 시켜주니까 같이 섞어서 이렇게 해주면 과일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해서 지금 이제 흠뻑 뿌려준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정도 상태면 한 10일 후면은 꽃이 필 것 같거든요. 날씨가 이제,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또 예보를 보니까 아침 기온이 1도 0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그때 개화가 되면 안 되는데 하는 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피해를 입을 거라서. 그래서 이제 저도 이 돼지 두 제품을 좀 뿌려준 건데, 이렇게 뿌려주고 가면 확실하게 안심이 돼요. 예, 확실하게 기온이 더 떨어지더라도 안심이 되고, 당연히 결실이 될 때도 수정도 잘 되고 또 낙과도 없이 아주 큼직한 사과가 열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흠뻑, 아주 줄 때는 아주 흠뻑 줬습니다. 아주 젖을 정도로 흠뻑 줬고요. 사과나무 키우는 방법은 아마 많은 영상들을 보셔서 알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과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집 정원 한 켠에다 이렇게 두 그루 이제 크게 이제 심어서, 올해 이제 얘네가 이제 8년생 돼가는 나무들인데, 작년에 요 나무에서 약 한 300개 정도 수확을 했고요. 저쪽에 있는 데서 한 200개 정도 수확을 했어요. 굉장히 많이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인들하고 나눠 먹고도 남아서 지금도 냉장고에 꽉꽉 채워져서 하루에 하나씩 꺼내서 먹을 정도로 굉장히 효능감이 좋은 과일나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사사과나무 요즘 묘목 많이 파는데 조금 비싸긴 할 거예요. 요즘 과일나무 묘목들이 굉장히 비싼데, 그래도 한 그루 두 그루 심어 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여기에는 홍로예요. 홍로 사과나무 지금 심은 지 이제 2년이 돼 가는데, 이제 올해 3년 차죠. 이제 꽃이 지금 피네요. 얘네는 아마 올해 결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요 홍로 사과 이렇게 좀 나오면 적과한 다음에 얘네도 이제 잘 키워보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가지를 이제 잘 유인을 해야죠. 가지치기도 잘 해줘야 되고, 당연히 저도 가지치기는 다 해줬습니다. 다 해주고, 냉해 피해를 입을까봐, 냉해 피해를 입으면 꽃이 결실이 잘 안 되거든요. 또 너무 추운 날에 꽃이 피면 벌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오질 않아서 또 수정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과수원들은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직접 붓을 갖고 다니면서 수정을 해주잖아요. 그 정도로 요즘은 벌이 없는데, 만약에 기온이 더 떨어져서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은 너무 가지치기를 완벽하게 해버려서 딱 수확할 만큼만의 가지치기를 해서 남겨놨다 그러면, 그런 현상이 올 때 또 수확량이 확실히 또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옆에 보시면 사과나무를 또 한 그루 심었습니다. 자, 여기 가면 이것도 이제 부사인데요. 이거 올해 심은 겁니다. 봄에 이제 갔다가 시장에서 사다가 묘목을 사다가 이렇게 심은 건데, 다 젖붙인 거죠. 젖붙인 나무고, 요렇게 이제 지금 얘네도 싹이 나와요. 여기도 싹이 나오는데, 보세요. 가지를 유인을 해주는 거예요. 끈을 이렇게 잡아준 거는, 안 그러면 이렇게 위로 크거든요. 근데 사과나무도 옆으로 키워야 새순 가지가 나오면서 거기서 꽃눈들이 형성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햇빛을 잘 봐야 꽃이 잘 결실이 되고 수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과일도 커지고 당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끈을 잡아서 옆으로 이렇게 뉘어서 키우는 겁니다. 이 가지들이 이제 주가지가 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요 밑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거의 동서남북이죠. 딱 동서남북으로 가지를 4개를 키워서 이 주가지를 쭉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격가지들이 나오고 그 애들을 키우게 될 거예요. 요런 묘목을 심은 겁니다. 저도 이런 묘목 심어서 지금 8년 됐는데, 보세요. 여기서 300개 열린다니까요. 정말 큽니다. 작년에 아마 영상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정말 제 주먹만한, 주먹보다 더 큰 사과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 사과들을 300개 이상 여기서 수확을 해서 먹고 있으니 굉장히 얼마나 수확량이 좋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중요한 겁니다. 이 4월 달에 꽃이 피기 전에, 그리고 꽃이 폈을 때, 그리고 꽃이 피고 나서 결실이 되고 나서, 이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 병충해 방제만 신경 쓰면 돼요. 그 이후에는 자연에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기후 여건이 괜히 더워지면서 여기 충남 예산도 사과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기후 여건이 됐어요. 한여름에는 정말 아열대 기후이기 때문에 너무 뜨겁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과 현상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렇게 사과나무 한 그루 있으면은 굉장히 또 이 과일 키우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월 달부터만 신경을 잘 쓰면 된다. 특히 열매가 결실이 될 때까지,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당연히 자연의 힘도 이제 빌어야 되고요. 기후가 너무 오락가락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꽃이 피기 전에, 지금 이렇게 꽃이 피기 전에 냉해 피해를 덜 입도록, 그리고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지금 왜냐면요, 이렇게 이제 잎이 나오고 꽃이 피려고 한다는 거는 나무가 벌써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무가 벌써 지금 뿌리에서 물을 뽑아 올리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온이 0도 1도까지 막 떨어지고 낮에는 20도 올라가고 막 이러면 나무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예, 그러면 과일 역시도 제대로 열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런 제품들을 제가 써가지고 지금 4월부터 꾸준하게 해줄 겁니다. 한 10일 간격으로 꾸준하게 농약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친환경제이기 때문에 꽃이 펴도 해도 되고요. 벌한테도 전혀 해롭지 않습니다. 벌들도 뭐 전혀 무해하기 때문에 이런 거 계속 뿌려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웃거름도 한 번씩 주면 좋습니다. 지금 정도의 겨울에 못 주셨다고 하면 지금 NK 복합비료나 퇴비 같은 것들이 있으면 위에다가 이렇게 좀 뿌려주셔서 왜냐면 그 애들도 땅으로 들어가는 기간이 있어요. 비가 오고 뭐하고 하면 녹고 하면서 땅에 들어가서 뿌리가 이제 빨아들일 수 있는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뿌리면은 꽃이 필 때부터 결실될 때까지 수정돼서 할 때까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흡수를 할 겁니다. 그러면 확실히 낙과도 좋고 과일도 잘 커져요. 뭐든지 다 마찬가지지만 초반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과일을 열려놓고 그 다음부터 키우려고 과일을 크게 하려고 해도 그때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꽃이 필 때부터 꽃이 크게 피어야 되고, 그리고 그때 맺히는 사과가 굵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과를 할 때 보통 사과 꽃이 피면요, 여기서 5개 정도의 이 사과가 열리잖아요. 그거 중에 튼실한 애 하나 남겨놓고 나머지 다 이제 따주는 건데 그걸 적과라고 하는데, 그때도 보면요 될 놈 안 될 놈 딱 보여요. 그러니까 딱 벌써부터 그때부터 굵기가 이제 딱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과일이 비대하게 크게끔 하기 위해서 영양제를 뿌려준 거고, 자 이렇게 보시면 어떤 게 꽃이 되고 어떤 게 그냥 싹인지를 딱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끝에 봉우리처럼 이렇게 굵직하게 나오는 애들, 요런 애들이 이제 열매가 되는 애들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굉장히 이제 크게 나옵니다. 크게 나오고, 보통은 이렇게 이제 1년생 가지, 작년에 1년생 딱 1년 된 가지죠. 요 끝에서 나오는 애들이 크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주 가지에서 직접적으로 꽃 피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도 큽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1년생 가지의 끝에 있는 꽃을 남기고 나머지는 꽃을 이제 다 따주거나 나중에 적과를 해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1년생 가지인데 여기서 나오는 애가 크게 될 거예요. 여기도 그렇고요. 이것도 그렇고, 이런 애들이 이제 과일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할 때도 이런 1년생 가지들을, 짤막짤막한 1년생 가지들을 남겨놓고 다 가지치기를 해준 거고, 서로 너무 간섭이 되지 않게끔. 이제 잎이 나오면요 또 여기에 다 이제 덮어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밑으로 처진 가지들은 다 잘라줬습니다. 밑으로 처진 가지들은 어차피 또 얘네가 열매가 열리면요 또 그 무게 때문에 처지게 되는데, 위에 잎이 막 있고 그러면 이제 그늘져서 밑에 있는 애들은 잘 익지가 않아요. 당도도 떨어지고 착과도 잘 안 되고, 색이 이제 좀 연한 녹색으로 많이 남아있는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그런 현상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위에 광합성을 햇빛을 잘 받고 바람이 잘 통하게끔 위쪽에 있는 가지들을 많이 좀 정리를 남겨놓고 밑에는 싹둑 다 잘라줬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고요. 이 과수원에서 키우는 나무, 사과나무 키우는 영상보다는 저처럼 이렇게 노지에서 키우는 영상을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렇게 정원에서 키우실 때는 뭐 저희가 상품성 있게 팔기 위해서 이 사과를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뭐 가족들끼리 먹을 정도만 되면 되기 때문에 아주 뭐 상품성 있는 그런 사과를 키우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정도의 80%는 버금갈 수 있는 사과를 키우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과나무 키우는 것도 계속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예, 앞으로 참고하시고 주말농부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계속해서 사과나무 키우는 거, 또 새로 심은 나무 또 어떻게 가지 유인하는지, 앞으로 또 병충해 방제 이런 것도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